인지 기술, 그러니까 설계하는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총 12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6단계까지 나온 거고요. 보면 한 문장을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한 문장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요약할 줄 알고 한 문장을 설계할 줄 알고 두 문장을 요약하고 두 문장을 설계하고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쭉 내려가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 문장 요약을 한다 그러면 1일차에 문장 1번이 나옵니다. 자, 이 문장을 요약해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기술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내가 요약하게 돼. 근데 이제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게 되면 요약을 해보면 첫째, 관계 요소를 탐색합니다. 자, 먼저 1번, 2번, 3번 주어부, 동사부, 환경부라고 하죠. 예. 그리고 요거를 포함관계로 나누면 분당은 경기도 안에 포함되죠. 그죠? 개념 거의 인공지능 수준이에요. 예. 그 다음에 건물은 주택과 사무실을 그죠? 포함하고 있죠. 예. 그런데 주택과 사무실은 무슨 관계예요? 동류죠. 건물은 포함이죠. 인간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진 이유죠. 자, 이렇게 이 글 안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이걸 가지고 요소를 탐구해요. 그러면 분당의 건물들은 그럼 경기도 분당에 있는 그러면 경기도는 빼도 되죠. 분당이 경기도니까. 경기도를 해버리면 분당 외에도 다른 거 들어가잖아요. 분당이 우선순위가 돼요. 요약이니까. 그 다음에 건물들은 주택과 사무실을 묶어도 되죠. 두 가지니까. 3번은 신도시 개발 과정은 빠질 수가 없죠. 결국은 분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게 요약문의 핵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게 1일차. 그 다음에 좀 설계를 가볼게요. 문장 정보. 자, 보세요. 딸을 낳으면 그 딸아이 몫으로 논두렁에 오동나무 몇 그루 심고 아들을 낳으면 선산에 그 아들 소나무 잣나무를 심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문장 설계로 가면 자, 얼른 생각해봐요. 주어가 뭐죠, 여기서? 주어. 부모죠. 근데 부모인데 이 이야기는 지금 요즘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옛날 얘기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내용이 되죠. 자, 동사는 뭐가 돼요? 보면 심었다 두 개가 합해지니까 둘 다 심었다죠. 그럼 조상들은 심었다. 조상 부모들은 심었다. 뭐가 궁금해요? 이걸 인지 질문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심었냐가 궁금하죠. 그 무엇을 찾아내니까 소나무, 잣나무, 여기는 오동나무 몇 그루, 그죠? 그럼 이걸 합치면 뭐가 돼요? 오동나무, 소나무, 잣나무 합치면 사과배 감하면 과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무가 되지. 자, 조상들은 심었다. 무엇을? 나무를. 뭐가 궁금해 이제? 왜 심었지? 네. 왜 심었어? 그러면 왜 심었으면 여기서 딸아이 목과 아들을 목인데 몫으로, 그죠? 출산 후 자녀의 몫이죠. 예, 자녀의 몫으로. 자, 언제 심었어요? 낳으면 출산 시죠. 그 다음에 얼마나 심었어요? 몇 그루죠. 그 다음에 어디에 심었어요? 논두렁하고 선산이네. 이거 두 개 합쳐야지. 이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논두렁 선산 이럴 수는 없고. 그럼 땅에 하게 되면 땅은 땅인데 당연히 땅에 심지. 근데 몫으로 심었는데 남의 땅에 심겼어요. 선산도 자기 거고 논두렁도 자기 땅이지. 그럼 자신의 땅에. 그러면 주제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모들은 심었다 나무를 자기 땅에 자녀의 몫으로
하나 겹쳤네. 자녀의 몫으로 자기 땀에 신 몇 그루가 심고 몇 그루를 나무를 심었다. 출산 시 어디에? 자기 땅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요약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같이 보세요. 출산 시 나무를 심은 예부모들, 식목 대상, 나무, 그죠? 식목 시기, 식목 이후, 식목 위치, 식목 정도. 이 한 문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 설계를 나무를 심은 예부모들이 있고 출산 시 나무를 심은 예부모가 있고 나무를 심은 예부모 했다면은 이미 여기 나무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부분이 축소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니까 완전히 하나의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네, 이걸 기술이라고 해요. 네, 이것이 이제 초반부에 다루는 초반부 기술들이고 이제 쭉 내려가면 두 문장 설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1번 자 문장 정보 두 개의 문장이 나와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면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합치면서 관계 요약을 하면 이렇게 문장 관계 설명형 앞에는 무슨 문장이고 뒤에는 무슨 문장이냐 이 문장이 1번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핵심 문장 얘는 설명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관계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류관계 한태평양 조산대 범위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면서 시간순으로 정리가 되죠. 포항관계 불의 고기는 이 내용이 불의 고리라고 한다. 함축 요약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요약된다. 그리고 나서 문장 설계를 해보면 화라산의 분포라는 분포의 규모, 분포 지역, 그 다음에 분포 형태 이렇게 하면 방금 이 글이 완전히 하나의 체계화돼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요? 전과의 연구원들이 만든 최종 이걸로 돈을 벌죠. 그럼 학생이 이걸 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하는 게 낫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만들 수 있는 친구는요. 바로 이걸 가르치는 강사를 하는 게 낫지. 선생님도 못하니까. 이거 선생님 못해요. 네. 선생님도 전과 참조한단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12단계까지 넘어가면 이게 이제 12단계 6주에서 8주, 7주, 9주, 7주, 9주, 그 다음에 8주, 10주, 12주니까 8주 정도 한번 볼까요? 얘가 이제 8주 정도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이제 훈련을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고 왜냐면 이게 아이들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단락별 설계라고 그래요. 단락 단계 설계가 들어가면 문제 1번 돌고래 의사소통 지문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 요약 먼저 시키죠. 요약 1번. 네. 이제는 아까 그 단어 단위에서 이제 문장 단위로 넘어왔죠. 문장 1번과 문장 2번은 설명문 포함 관계라고 해요. 요약 2번은 문장 1번과 문장 2번은 합쳐져서 설명문 포함 관계. 요약 3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주제 문장이 나오고 이 주제 문장 안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지 질문이라고 해요. 요거는 인간이 이 세상에 자연에 살면서 이 인지 순서는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나는 갔다 뭐가 궁금해요? 어디에죠? 예. 나는 갔다인데 어떻게 묻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먹었다. 예, 무엇을이죠? 자, 이런데 이제 이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나는 잠을 잤다 해서 잤다. 뭐가 궁금해요? 여기는 인지 순서가 없어요. 남은 잤다 그러면 왜 어디서지? 왜 어디서가 그 다음이냐 이거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잤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 상황이라는 게 있지. 이 말을 할 때 상황이
어젯밤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내 방은 2사람이 자는 거야. 근데 친구가 5명이 왔어. 근데 우리는 함께 잤어. 이게 있었어. 그럼 우리는 잤다. 뭐가 궁금해? 어떻게 5명이 어떻게 둘이 방에 자냐 이 말이야. 그럼 칼잠을 잤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인지적 질문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 변수를 가지고 지금 내가 물어야 될 게 뭐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글이 길어질 때, 책이라는 큰 상황일 때 어마어마한 능력인 거야. 우리 형사들이 질문의 능력이 곧 형사가 되는 길이잖아요. 논문도 그렇고. 예, 이런 것을 인지 질문을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하기. 요게 이제 이 순서를 잡는 게 전부 인지 순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죠. 돌고래 의사소통. 그럼 요 글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봐보세요. 이 글에는 여기 없잖아요. 수단, 속도, 내용, 특징이라는 이런 식의 단어로 표현이 안 돼 있어.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수단, 속도 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냥 글로 있지. 그걸 다 찾아내서 요 구조를 찾아냈고, 이렇게 속도는 이렇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그러면서도 쉽게 그냥 바로 이래. 딱 전과에 나오는 딱 구조가 나오죠. 자, 이제 이해가죠.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사실 이거 배우는 게 학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학문까지 못 가 이런 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거나 그냥 시키는 일을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얘를 할 수 있는 애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그 기간이요 어마어마하게 걸리지 않아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진짜 6개월도 안 돼서 진짜 우리가 다들 우리가 놀래 자빠지는 네, 그런 수준까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기술들이죠. 네, 이게 지금 좀 이제 느낌이 오죠. 네, 아직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요거 만들어진 결과물은 봤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관계를 파악해서 이걸 만들어내는지는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찾아내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는 완성된 2018년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보급하기 위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마지막 서술에 관한 얘기를 내대로 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저게 바로 책 쓰기를, 이게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저 기술은 책 쓰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학문을 하는 것이 문명을 발전시켰는데, 이 학문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기술이에요. 학문을 하는 근본적인 기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은 글쓰기도 있고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저거를 해야 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것이 다 된다. 네. 만약에 이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책을 썼다면 뭘까요? 이거는 짜집기가 돼요. 뭘로 쓰겠어요? 데이터 이 정도 지문 가져다 우리 대학에서 요약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밑줄 쫙쫙 그어가지고 요약했죠. 이걸 짜집기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뭐가 되죠? 짜집기가 아니지. 논리적으로 수십 권의 책에서 다 모아서 체계를 잡은 다음에 글을 썼는데 이 책과 같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한 학생이 한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학생들 영상 빠르게 돌리는 거 학생 이름이 뭐지? 카페에 들어오는 애 있어요. 주은이? 주은이인가? 카페 메일에 넣는 내가 한번 찾아. 그 아이가 보여준 것이 딱 그 짧은 글 하나를 가지고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주현 주현이다. 이 친구들도 이제 배웠던 아이들이 다 배웠던 아이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한 아이가 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그거를 좀 설계하는 과정을 그대로 찍은 거예요. 보시면 여기 있네요. 영상 고속으로 돌린 게 있는데, 응? 그건가? 이주야. 요거 한번 해볼게. 하면 이제 얘가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혁명 트래키의 소리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해볼게요. 속도를 좀 높여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먼저 인간은 다른 사람 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권력의 의미라고. 권력의 의미라는 말은 이 속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죠? 이걸 보고 함축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형태라고 바꿨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부모 자녀 이거를 부모 자녀로 쭉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나열을 해놓고 다시 정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모와 자녀를 가족이라고, 교사 학생을 학교라고 하고, 여기를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요걸 어떻게 구분할까 해서 이걸 요 부분을 일반 형태라고, 요거를 정치 형태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그 정치 형태를 다시 목적과 그리고 형태로 바꿨어요. 요거를 이렇게. 자, 잘 보시면 여기서 보세요. 재미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글 속에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없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하고 이 끝에 부분만 이 부분에 있는 글을 요약해서 핵심으로 만들었죠. 설계가 뭔지 알겠어요? 풀려 있는 거를 마치 유전자의 그 이중 나선을 다시 엮듯이 여기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중간 단계를 전부 찾아서 넣는 거예요. 설계가 뭐냐 이런 거예요. 근데 안 해본 애들이 하겠어요, 이거. 네. 근데 이걸 기술적으로 아까 하는 방법을 봤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권력의 의미와 형태도 상위 개념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지. 의미와 형태를 묶을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의미와 형태를 묶어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하이 둘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요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자 보세요. 주제문을 씁니다. 자, 먼저 권력이죠. 그럼 정치 권력은 이렇게 핵심은 정치 권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사를 인지 질문이 동사를 쓴다고 그랬죠. 그 다음 3번은 궁금한 게 뭐지? 무엇이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문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약문을 써주면 이게 이제 요약문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요약문과 이 지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요약문이고 이건 위에 거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얘는 글을 보면 완전히 단어들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내용은 완전히 핵심을 담고 있죠. 자, 수능에서도 이게 핵심이고, 예, 공부에서도 핵심이고, 사업에서도 핵심이고, 이게 바로 능력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누구나 저술이 가능하냐 볼 때 대학원의 저술 과정은 일필이지 과정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의 저술 사례. 그런 식으로 제가 이걸 여기서 수정을 했었네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논문입니다. 이상도 어제 내가 다 했는데 이상이 다 흩어져 있네. 네, 다 흩어져 있네. 엄청나게 정말 많아요, 데이터가. 그동안 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이것도 다는 아닌데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친구예요.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냥 이력 자료만 잠깐 보면 어떻게 설명해? 말이 안 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공부도 아예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던 아이가 동국대를 최우수 졸업해버렸어 이번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부모님들이 울고 정말 여기서 6개월 배웠어요. 단 6개월. 그래서 엊그제 보냈더라고. 최우수 졸업상하고 상이란 상은 다 쓸어. 학교 내에서 상은 다 쓸어. 와, 진짜 저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친구도 저희하고 5년간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이 친구 보면 저희한테 5년 배웠거든요. 지금 이제 밖에 나가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적용을 잘하는 친구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친구는 3개월 배웠는데 아주 그냥 날라다녀요. 얘는 지금 한 30살 넘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술은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나 가능한 저술, 기획 설계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치밀한 기획 단계, 설계형, 설계 저술 핵심이 다 사례들인데
이거 이제 언어 코딩이라는 특허 출원에 갔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총정리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할게요.